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러우 전쟁 휴전에 대해서, 즉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1000일이 지나면서 이게 3년이 넘어갔습니다. 전쟁 기간도 우리는 이제 한국 전쟁보다 길어지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이 전쟁에 대해서 많이 피곤해하죠. 러시아는 갖고 있는 무기들도 많이 망가지면서 북한에게 아쉬운 대로 손을 벌려서 북한으로부터 이제 구식 무기들, 그다음에 이 군인까지도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한인 같은 경우는 현대전이 어떻게 치러지고 있는지 러우 전쟁을 통해서 현장에서 한번 자신들의 군대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러시아에게 요구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러시아군 그 진지에 북한군이 투입이 됐습니다. 실제로 전투에 참여하고 또 포로로 북한 사람들이 잡히기도 했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기 유럽 대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남북 간의 문제이면서도 문제에도 관련된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제 러우 전쟁 간의 이 전쟁이 교착 상태로 빠져들면서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 이 전쟁이 이제 끝내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그 조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 우크라이나 정부, 젤렌스키 정부에게 계속 무기를 대주면서 러시아와 피를 흘릴 수 있는 한 최대한 흘리라는 식으로 계속 전쟁을 부추겼죠. 하지만 이제 와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했던 무기들을 중단시켜버리고 하면서 지금 전전선에 걸쳐서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의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그 서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무기가 부족해서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서 이 러시아가 승기를 잡고 있으니까 더더욱 이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트럼프도 이렇게 자기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 안 하면 우크라이나 정부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무기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해서 반격을 시작했죠. 이러니까 이제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이 전쟁에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서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의 요구에 이 푸틴도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트럼프가 계속 그 자기네 러시아군이 승기를 잡고 있다고 시간을 끄니까 이 트럼프가 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그러면 나는 예전처럼 그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푸틴 같은 입장에는 더 곤란해지는 것이죠. 왜냐면 현대전은 군인의 머릿수로 싸우는 게 아니라 첨단 무기가 승기를 좌우합니다. 근데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 우크라이나군에게 첨단 무기를 제공해 줄 경우에는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이긴다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 트럼프는 이 러시아가 군비를 계속 될 수 있는 것이 중국과 인도가 값싼 러시아 석유로 또 천연가스를 이 자원들을 사가면서 여기서 재미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중국과 인도에다가 고율의 관세를 매겼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 석유와 천연가스 판매가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러시아도 전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과 인도도 이런 트럼프의 난리에 결국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푸틴에게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솔직히 그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와 푸틴이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UAE 아랍에미리트에서 그 중립지대에서 만나서 이 정상회담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미국 쪽에서는 젤렌스키까지 포함시켜서 이 전쟁 당사자들 앉혀놓고 트럼프가 이 전쟁을 휴전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이 정상회담에 젤렌스키가 참여를 하고 여기에 이 푸틴과 젤렌스키가 마주 앉은 자리에 트럼프가 가운데 앉고 둘이 휴전에 사인을 하면 이 트럼프에게는 굉장한 정치적 승리가 되는 것이죠. 나름대로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온 사람이라고 해서 잘하면 노벨 평화상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러니 트럼프도 이제 물러설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미국 쪽의 요구에 젤렌스키가 참여를 할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이 더 이상 전쟁을 끌고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이미 임기가 끝난 이 젤렌스키가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게 전쟁 때문이라고 해서 좀 불만이 많죠. 그리고 실제로 집회 같은 것도 발생하고 또 전쟁에 참여할 인구가 부족하고 젊은 인구가 부족하고 또 그러다 보니 산업도 아주 피폐해졌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이제 힘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루하루 지날수록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은 점점 늘어납니다. 이것도 예전에 뽑은 거라 지금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났죠. 결국은 우크라이나 내의 광물 개발권을 미국에게 우선권을 넘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건 비용을 여기서 충당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은 이 히토리나 이런 부분들을 우크라이나에 채굴을 해서 지금 중국으로부터의 이 히토리 무기화에 대한 이 위협을 좀 낮춰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 광물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한 최소 10년은 걸립니다. 즉 경제성을 가질 만한 그 광산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기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중국의 히토리 무기화에는 제대로 대응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이미 윤석열 정부 때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놓고 6대 선도 프로젝트를 결정을 해서 주요 공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실제로 각 6대 사업 중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이 중소기업들도 참여를 하겠다고 손들고 나선 기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삼부토건이라고 이 종목의 작전주라고 해가지고 그다 실제로 이제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방문했을 때 주가가 한 달 사이에 2달이죠. 2달 사이에 거의 한 500%, 5배, 6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전형적인 작전주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그 당시에 삼부토건은 해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관련된 해외 사업 분야를 해외 사업부를 이제 해체를 했고 그래서 이 해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능력도 안 되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는 심포지움이나 이런 데 참여하고 하면서 이 참여할 것 같은 분위기를 피웠죠. 그러면서 그것들이 뉴스가 되고 그 뉴스는 팩트 체크 없이 기자들이 받아서 실시간으로 올려주기 때문에 곧바로 이 작전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삼부토건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상장사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여기들은 대부분 다 작전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대부분 부실주들이다가 결국은 삼부토건은 상장 폐지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제가 이데일리 TV에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해외 사업을 해보고 해외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그런 기업들에 한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가능하면 대기업이랑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HD 현대 건설기계나 이런 쪽에 이제 실제로 대장주가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이런 HD 현대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해외 사업을 많이 해오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이라는 큰 시장이 열리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전진건설 로봇이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오릅니다. 이것도 이제 이런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SY 스틸텍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는 모듈러 주택을 만들고 있고 그 모듈러 주택에다가 태양광까지 설비를 같이 갖춥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경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SOC 시설들이에요. 특히 이제 이런 발전소 같은 이 기간 산업에 대해서 러시아가 공격을 해서 발전소들이 원전을 제외하고는 많이 망가졌습니다. 옛날에 전쟁 전에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원전에서 전기를 발전을 해서 그 전기를 해외 수출까지도 하던 기업이었는데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는 이 화력 발전소도 많이 망가졌고 그리고 원전도 제대로 좀 안전하게 가동이 될지 의심이 될 정도로 공격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란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부 지역 전쟁이 한참 격화됐던 동부 지역에 SY 스틸텍의 조립식 모듈러 주택이 공급이 돼서 일단은 살집을 마련해주고 그 살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직접 발전해서 이제 전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SY 스틸텍의 주가가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 휴전이 벌어지고 재건 사업이 벌어진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바로 이 모듈러 주택이고 태양광 발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HD 현대건설기계는 말 그대로
러우 전쟁 끝나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벌어졌을 때 그 대장주가 바로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실제로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이 전쟁 전, 러우 전쟁 이전에 이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는 건설 장비 쪽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까지 해봤던 업체예요. 그러니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재건 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진출하죠. 그리고 SG 같은 경우는 도로 포장, 아스콘 쪽에서 굉장히 강세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최근 들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함께 해외에 진출해서 인도네시아에서도 사업을 했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방정부와 손잡고 실제로 도로 건설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키이우에다가 그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해서 실제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주가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주들은 현대건설이나 현대로템, 그다음에 그 HD 현대건설기 같은 HD 현대중공업 그룹 이런 쪽하고 뿐만 아니라 대기업뿐만 아니라 뭐 SY 스틸텍, 다산네트워크, 전진건설, SG 같은 또 이 기업입니다. 대동기어와 대동, TYM 같은 농기계 업체. 특히 우크라이나는 이 가난한 나라의 곡창지대라고 해가지고 이 밀농사가 대규모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이 밀을 해외로 대부분 그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집트나 파키스탄 이런 중동 국가들, 서남아시아 이런 국가들에게 이 밀을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데요. 실제로 이 우크라이나의 밀 작황이 나빠지면 이들 국가에 식량 파동이 일어날 정도로 이 우크라이나 밀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동 기어, 그다음에 대동, TYM 같은 이 농기계 업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우 전쟁이 끝나면 제일 먼저 우크라이나 정부가 투자를 할 부분입니다. 왜냐면 재건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뭐 이거는 EU와 뭐 미국에게 손 벌려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나마도 경쟁력 있는 산업이 농업이기 때문에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대동기어나 대동 또 TYM 같은 이 농기계 업체들 이런 쪽에 손을 많이 벌리고 실제로 대동그룹은 이 우크라이나의 실제로 이제 우크라이나 농기계 농업대학이죠. 농업대학의 국제 기업인데 국립대학에 이 농기계를 한 10여 대 정도 무상으로 제공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생들이 자신의 대동의 이 농기계를 사용해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익숙해지면 당연히 이제 그걸 사용하죠. 그리고 대동은 이미 그 트랙터에 대해서 300억 규모의 그 계약을 맺고 그 현지 법인을 통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트랙터를. 그리고 TYM도 여기에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 공을 들이면서 그쪽 현지 업체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다산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SOC들 중에 통신 장비, 또 원래 통신 장비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5G하고 그다음에 전력망 이런 쪽에 다산네트워크는 그 투자를 하겠다고 제안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우크라이나 정부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해외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 이런 종목들이 러우 전쟁이 이제 거의 끝에 다다랐다라는 그런 인식 속에서 이제 그 시장에서는 먼저 선취매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